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에필라 칙칙. 바람개 고톡스 묻지마 간디. 네, 코톡스요? 네. 고톡스. 아 저기 그 바람으로 고통받는 네. 그 분들의 그 주름을 펴준다. 와우. 저도 좀 펴주세요. 억지로 한번 지어봤어요. 네네. 필러, 바람개 필러. 다음번에 그거 하려고. 뭘 지어주는 거예요? 바람개 실 리프팅 열심히 한번 오늘도 한번 새로운 주제 가지고 네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요즘에 그 N번방 그 문제가 좀 심각해요. 나 그거 열받아 죽겠어. N번방 뉴스를 보면서 그 네. 뭐 주모자가 잡히고 뭐 국민청원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여성을 그 성착취한 거를 영상을 네. 가지고 그 돈 받고 팔고 그 중에 무슨 피해자가 70 몇 명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미성년자가 뭐 12명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야 뭐야. 아니 미쳤어. 그거에 대한 성토는 저기 뭐 원래 뭐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그건 일반적인 성토는 하지 말고 욕하고 싶어요. 그거와 이제 남편 바람과의 관계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치고 싶은데 그 방에 드나든 인간이 뭐 2만 명이가 그랬다면서요. 26만 26만이에요? 2만 명이 아니고? 26만인가 27만이라는데 아 진짜요? 아니 대한민국 남자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어저께 저기 드나든 새끼들이. 방통위원장이 그 국회 출석해서 26만 명에 대해서 다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아 진짜요? 지금 경찰 수사 들어갔고 지금 큰일 났어. 근데 그게 텔레그램 방이잖아요. 그러면 텔레그램은 그게 안 남는데 그 새끼가 뭐 명단을 갖고 있나? 아니, 뭔가 계좌 같은 방법이 거? 있겠지. 근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제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6만 명이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새끼들 다 다른 잡아 가둬야 돼. 아니, 오케이. 가두는 거고. 네. 뭐 가두는 것까지는 어렵겠지. 뭐 그 혹시 간디님 관전이니까.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혹시 간디님 관전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네. 열심히 되기 시작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26만 명 중에 단언컨대 유부남이 한 30% 이상은 될 거다. 내 생각엔 100% 유부남이겠지. 아니 총각? 총각도 있을까요? 총각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데는 대부분이. 그거 만든 사람도 다 20대 애들이잖아요. 물론 뭐 25살이더만 그 새끼. 그러니까 뒤에 26인데 뒤에 저기 뭐 숨겨둔 뒤에 뭐 이렇게 배후에 누가 뭐 30, 40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성향상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좀 혹할 수 있긴 한데 네. 알다시피 그런 종류는 그 나이 불문이에요. 나이 불문이지. 나이 그리고, 든 새끼들도 그런 거 좋아해요. 옛날에 기혼, 미혼 불문이고. 10년 전부터 소라넷 이런 데 봐봐. 그러니까 그거 소라넷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부부가 만들었던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 지금. 그렇네요. 왜냐면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그냥 정보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주민들 다 볼 수 있고 뭐 저 집에 그러네. 우리 집에 우편물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 집에 성범죄자 있으면 성범죄자 있다. 사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근데 자기 남편이 몇 동, 또 몇 동. 우리 아빠가 성범죄자 낙인 찍혀서 이렇게 아이고, 대중에 세상에. 공표가 됐다. 어머, 생각만 해도 큰일 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네. 지금 회사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지금 삐질삐질 식은땀 흘리고 지금 조마조마 지금 어머. 인터넷 뉴스 계속 실시간으로 검색해보고 이런 사람들 많을 것이고 진짜. 유부남 중에 네. 지금 좆됐다. 뭐 아예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멘붕 그리고 유체 이탈돼가지고 완전히 네. 예.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그 사람들이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렇게 낄낄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범죄라고는 인식을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엄밀히 말하면은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게 가능한 게 네. 그 상대방이 이제 뭐 유부녀거나 뭐 유부남인 경우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바람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해를 끼치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건데 피는 순간에는 전두엽이 마비되기 때문에 모른다. 따라서 이것도 이것도 똑같네. 맞죠. 이것도 똑같은 짓이라고. 그래서 이 N번 방을 드나드는 경우도 일반 채팅이나 게임 같은 데 드나들면서 이렇게 채팅하고 또는 무슨 뭐 조건 만남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왜 이걸 주제 삼았냐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 방을 만든 사람을 성토하고 뭐 반인륜적이고 이거는 워낙 지금 많이 나오니까 뭐 같은 얘기 또 해 그냥 지루하게 그거 말고 네. 이걸로 이제 그 남편이나 남편이겠지 뭐 남자들이겠지 남편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드나드는 게 이제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개된다면 네. 공개 안 돼도 이제 뭔가 좀 이 사람이 N번방 그 주동자 구속된 다음부터 왠지 이상한 행태를 애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고 네. 집에서도 왠지 근심이 깊어가고 살이 쪽쪽 빠지고 얼굴이 검해지고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공개되거나 여러 가지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게 아내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심리로 이러는 거냐 남자가 네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처법이 뭐냐 이걸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네. 싶은 거예요. 이건 일단 이거지. 첫 번째 심리는 새로운 걸 추구하는 심리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심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성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드나들어서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네네. 눈으로 뭐 눈으로만 풀었겠어? 손으로도 풀었겠지? 손으로 풀고 눈으로 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 뭐 성관계 아무 작동에 문제가 없고 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뭐 가족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모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도 끼가 있으면 누차강조는 끼야 모든 건 끼에서 다 수렴된다고 끼가 장착돼 태어났는데 이런데 드나드는 쪽 이쪽으로 끼가 발달된 사람이라는 얘기 이건 타고난 거야 그냥 결정된 거라고 뭐가 좀 해소할 데가 없어 해소할 데가 왜 없어 지금 널린 게 해소할 텐데 성적 욕구를 근데 왜 굳이 여기를 찾아서 힘들게 들어가서 회비까지 내가면서 돈까지 내가면서 그것도 뭐 만질 수도 없는 거 그냥 보는 건데 왜 그거에 만족을 그쪽으로 뇌가 발달된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건 타고난 거라고 뇌 한 곳이 이제 삐꾸가 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그 추구 심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성격과 무관하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뭐 그런 사람도 이쪽으로 약간 이쪽에 끼가 있는 사람이면 이런 행동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얌전한 남편이 채팅방에 먼저 가입한다 얌전한 남편이 채팅방 먼저 가입한다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얌전한 남편이야 원래가 그거 고조선시대 때 그거였어. 이 조선시대 때 왜곡돼서 고양이로 바뀐 거지. 얌전한 남편이 채팅방에 먼저 가입한다. 얌전해. 친구도 없고 얌전하고 술도 안 먹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근데 뒤를 컴퓨터를 켰더니 뒤져보니 조건 만남하고 있어. 채팅방 들어가서. 조건 만남하고 있고 어떤 폴더에 깊이 숨겨져 있는데 찾고 찾다 보니까는 특정 취향의 야동이 졸라 많더라.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야동. 취향이 한결같더래. 야동은 괜찮아. 뭐, 그 취향이 한결같아도 되는데, 보통은 뭐, 일본 매니아들이 많던데, 스타킹 신고 하는 것만 30개 있고, 막 이런 거. 뭐, 단체로 하는 거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눈으로 푸는 거니까. 근데 왜 N번방이나 채팅이나 이런 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얌전한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의성이 굉장히 강하다. 만나려고 하는 고의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특징이. 여자들은 나이트만 해도 그래. 나이트 다니고 이러는데 이제 요즘에 뭐 나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끼리 우르르 가서 술 먹고 그냥 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자와 남자의 좀 차이가 있는데 남자들끼리 나이트를 간다? 절대 스트레스 해소로 가는 게 아니거든. 100% 목적성과 부킹하려고 가는 거예요. 부킹해서 일반인과 원나잇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원나잇을 잘 맞으면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만남까지 이어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거라고. 아니면 당일날 원나잇은 못해도 연락처 주고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밥 사줄게 고기 사줄게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한 5년 전 6년 전에 한창 그때 한차 때 나이트 많이 다니셨다고요? 아니야 나이트 아니야. 한차 때 원나잇 많이 하셨다고요? 나이트는 저기 1988년도에 한번 나이가 나와. 그래, 군대 가기 직전에 한번 저기 이태원에 그 있어 그 비바체 뭐 이런데 그런 데 간 적이 있어요. 터치 바이 터치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터치 바이 터치요? 그게 옛날에 80년대 말에 그 나이트의 정석이야. 무조건 터치 바이 터치가 나와줘야 돼. 그 시절을 생각하면 디스코 시절 그때 이후에 별로 나이트 많이 없어. 나이트 가봤자 뭐
정서가 안 맞아 저는. 네네. 갑자기 말이 샜는데. 그래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다고 글을 쓰는데 고의적 바람범이다. 고의적 바람범 맞아. 바람이라는 게 보통은 우연치 않게 피는데 뭐 직장에서 만나다가 바래다 주다가 눈 맞아서 뭐 회식 끝나고 눈 맞아서 뭐 아니면 뭐 동창회 나갔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맞아서 보통 이렇게 펴요. 아니면 거래처 여자랑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펴서 필연적으로 깊어지는 게 바람인데 그런 거는 그래도 좀 인간미는 있지. 아이 그 인간미 없어 그것도. 근데 이해는 없어요. 가더라고. 약간 이게 이해는 저희 전 남편도 그렇게 해서 바람 난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해는 되더라고. 아 그래. 그치, 만남의 과정은 났구나. 만남의 과정은 이해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 그냥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면 그치. 아 그래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정이 들었구나. 근데 이렇게 되는데 채팅과 나이트는 고의성이 강하단 말이야. 고의적 바람범이야. 일부러 건수를 만든 거죠. 건수를 일부러 만들었다. 나는 여자를 만나고야 말 거야라고 준비해서 컴퓨터 앞이나 또는 그 뭐 휴대폰을 켜고 그쵸. 거기서 접속해 들어가서 그쵸. 비용이 들면 지불하고 그쵸. 그리고 거기서 프로필까지 보면 끊임없이 채팅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 프로필까지 가짜로 해서 올리고 나이 몇 살 어리게 올리고 괜히 뭐 쪽지도 막 날린다고. 막 쪽지도 날리고 해서 나는 이혼남인데 그렇게 해서 만남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조건 만남이든 그러니까 맞아. 돈 주고 하는 그런 성매매 같은 만남이든 일반적 만남이든 나이트도 마찬가지. 친구들끼리 규합해서 야 언제 가자. 그래서 그래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뜨자. 1차 어디서 하고 가면서 남자들끼리 아 오늘은 또 어떤 여자가 걸릴까 뭐 이런 멘트를 주고받은 걸 가는 게 나이트예요. 지난번에 걔 죽였는데. 야 죽였는데 야 너 지난번에 그때 너 걔랑 뭐 지난번에 어떻게 됐냐? 너 그때 번호 좀 이번에 제대로 따봐. 이제 번호도 못 따고 이 찌질한 새끼 막 오늘은 너한테 이런다니까. 좀 몰아줄게. 그래 몰아줄게. 한번 해봐. 예. 지난번에 딱 좋았잖아 걔랑. 야 속공아 닮았더만. 어우.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고 가는 게 나이트 채팅 이런 거예요. 일단 고의성이 강하다니 준비해서 간다고. 근데 이게 순진한 우리 아내분들이 속는 게 남편 폰을 뒤지다 보니까는 채팅 앱을 깔았다 지웠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을 막 추궁해요. 이거 왜 깔았어? 이런 거 왜 깔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아 그냥 호기심에 했어. 아니면은 네, 그렇죠. 아 내가 그냥 뭘 보다가 이게 뭐 어떻게 깔렸어. 해킹처럼 깔렸어. 호기심이라는 핑계가 많지. 호기심이라고 하네요. 아니면 우연찮게 그냥 깔려서 그렇게 아예 배째로 나온 게. 그리고 채팅앱 말고 오피방 이런 거 검색하는 거 사이트 있잖아. 오피방 사이트 같은 것도 네. 아 그냥 저기 그냥 우연히 이렇게 클릭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거나 호기심에 그냥 검색만 해봤어. 이지랄한다. 아예 그걸 또 믿는다 아내분들이. 그러면 좀이라도 양심이라도 진짜 아예 배째라식도 있다니까.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몰랐다. 뭐 이상한 게 깔렸나 봐. 이게 이상하게 깔렸네? 아 이거 빨리 지워야지. 그러면 이제 뭔 아내 입장에서 아니 이게 당신이 깔지 않고 이거 어떻게 아이 몰라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가 확 날라서 확 깔려버렸나 보네. 그렇게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이트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그런 남자들의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사실 이게 채팅이나 오피방 검색하는 거나 뭐 조건 만남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나 이런 게 안 만났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그냥 범행이 저질러졌다. 그럼. 이 새끼가 시작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엠번방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물론 눈으로 풀겠지만 거기서 또 모종의 뭔가를 또 해가지고 또 만남을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획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굉장히 강하다. 네네. 그러니까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하다가 채팅하면서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끼가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를 밖으로 끄집어 올려서 만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엠번방 드나드는 것도 고의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아니, 특징이 있다. 그리고 범죄자 범죄 그 미성년자 그렇지. 막 협박하고 척취해가지고 그런 거 동영상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그걸 돌려보고 말이야. 이건 완전 명백한 성범죄죠. 이거는 진짜 형법으로 처벌해야 돼 이 새끼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기 이제 TV에서 많이 신문에 많이 하니까 그건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집구석에 있는 저 새끼가 그런데 드나드는 거 같고 채팅하는 거 같고 모니터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고 뭐 야동 폴더가 막 발견이 되고 이러면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엠번방을 드나드는지 뭐 채팅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초식남들이 좀 많은데 양다리형이 많아요. 대부분 양다리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어떤 여자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깊어져가지고 뭐 직장이나 어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나중에 이혼 요구까지 하면서 이혼 불사형이 많은데 이 경우는 이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그대로 두고 그냥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취미생활이지. 취미생활이야 자기는.
근데 큰일 났네? 취미생활 하다가 지금 신상 털리게 생겼네? 취미생활이 너무 깊어져 버렸어, 이거. 아니, 취미생활 한다고 아유. 그런데 어떡하나, 이 사람들은. 걱정이야, 지금. 이거 26만 명 신상 공개되면 큰일, 지금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그죠? 이게. 공개했으면 좋겠어. 공개하면 가정이 많이 휘청거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박사가 뭔가 걔는 능지처참해버리고 길거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이거 가담한 사람들은 다 이거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하고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런 게 뿌리가 뽑히지. 아니, 저도 사람들이 공개하는데. 아예 인식 자체가 이게 죄의식이 없어요. 공개하는 남자들이 거지. 그런데 아씨 내가 성범죄자면은 그럼 그 동영상에 나온 애들은 창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채팅이나 일반적인 뭐 엠번방 뭐 또는 이런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하는 행태들을 가지고 아내가 추궁하면 네. 취미로 그걸 이렇게 화제 전환시켜 버린다. 이건 취미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덕발 씌우잖아요 또. 호기심에 한 거. 네가 안 해주잖아. 야 그럼 내가 뭐 딴 데 가서 풀을래? 야 내가 이런 것도 못 보냐? 막 이런다니까요. 아니 남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안 해- 와이프가 잔소리하면 야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이런 걸로라도 푸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럼 이렇게 해주던가. 그렇게 너 해줘.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도 없냐? 막 이런다니까. 야 살 좀 빼고 너 느끼는 것도 없냐? 그렇게 막 오케이. 덮어 씌운다니까. 지 야도 그죠. 쳐보고 탁탁탁 하는 거를 왜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큰 마음 먹고 해. 뭘? 아니 그래 해줘. 해줘. 네. 열심히 해줘 진짜. 네.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런다고 끊을 것 같아요? 안 끊죠. 그 다음에 또 해. 그것 때문이 아닌데. 그럼 그때 가서 또 내가 어저께 해줬는데 그럼 딴 얘기해. 딴 핑계 낸다니까. 무슨 핑계 댈까요? 야 이게 달라 이거랑 좀. 어? 야 네가 이 여자랑 갔냐? 야 그리고 이거는 비가 거꾸로 솟아. 이거는 그냥 이거야 이거일 뿐이야. 내가 뭐 만나기를 했냐 내가 살림을 차렸냐. 그러다 또 바람난 게 잡혔네. 바깥에서 만났는데 성관계가 잡혔어. 그럼 또 뭐라고 핑계 대는지 알아요? 야 내가 뭐 살림을 차렸냐 내가 뭐 가정을 깼냐. 그렇지. 야 내가 생활비 갖다 주잖아.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이혼할 거야?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울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잖아. 시어머니도 똑같은 얘기한다. 야,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하지. 걔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걔가 그렇다고 뭐 가정을 깼냐, 뭐 그치. 두 집 살림을 했냐. 남자들 다 그런다. 그러다가 그냥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런다. 아이고 그냥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 들여다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 논리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때려잡는 거야. 이거 결정적 증거 잡아서 여자부터 치기 시작하고. 네네.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 잡으면 이거 가지고 남편이 가장 부끄러워할 만한데 주변에 알려나갈 것처럼 일파만파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무릎 꿇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이건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중독이야. N번방 것도 중독이라고. 맞아요. 그 N번방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 그런 비슷한 형태를 그동안 쭉 하다가 어쩌다가 N번방 요것도 신박한 게 나왔는데 그래서 들어간 거라니까 이게. 그쵸. 그런 사람들은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안 하면 막 뭐 입에 가시가 돋치고 막 눈에 하루에 한 번만이겠어요. 근무 시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똥 싸면서도 들어가고 수시로 저기 하면서 했겠지. 중독이 됐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인지 기능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지를 시켜가지고 이게 해악을 고지하고 위험하다 자꾸 얘기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인지주의자들의 이게 심리적 그 치유 기법인데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인지가 안 통해. 정신 분석 안 돼. 그냥 행동주의.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고 못하게 하고 이거 하면 격리시키고. 그래서 극심한 금단 증상 이제 N번방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 나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때려잡으니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 사람들 26만 명 지금 금단 증상 시달리고 있다니까. 눈이 퀭해지고 막 손 벌벌 떨리고 다른 사이트 찾고 다른 데 막 찾고 있어. 이거 대응할 만한 거 허전하니까. 물론 뭐 지금은 이제 그 뉴스가 시시각각 막 이거 조사 들어오냐 이것 때문에 이제 다급해져서 당장 금단 증상 안 일어나지만 이제 요거 좀 잠잠해지고 N번방이 폭파돼서 사라지고 이제 잠잠해지고 처벌 안 받잖아요. 또 스물스물 이거 비슷한 거 그때 그거 좋았는데 이것도 없냐 새로운 거. 이번에 박사가 아니면 석사라도 누구 하나 없냐. 그럼 그때를 이것도 박사 검색한다. 그때 돼서 또 그때를 또 치고 또 뭔가 새로운 게 또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그런 거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어. 새로운 거를 추구하려는 특징이 있는 거고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아내분 탓이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두 번째는 고의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그 세 번째는 양다리형이 많다. 가정 유지하고 하려고 양다리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N번방에 이렇게 수면에 올라와가지고 폭파돼가지고 강제로 못 들어가게 했듯이 네. 향후에 채팅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거 방치하지 말고 초장에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때려잡아야 그거 돼요. 때려잡고 앱 발견된 싸우더라도 앱을 없애고 뭐라도 하나 잡았으면 그거 아주 시댁에 알리고 친정에 알려나갈 태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개방신 좀. 계속 휴대폰 통제를 하시라고 힘들더라도 좀 싸우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맞아. 그걸 내려놓으면은 큰일 난다니까. 아내분들 그거 안 싸우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요. 잘못했나? 남편이 내 탓하는 거를 막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돌발 질문. 네, 돌발 질문. 그럼 남편이 네. 그러니까 남편 폰에서 네. 시그널, 네. 텔레그램, 네. 위챗 네. 이런 게 깔렸어요. 네. 네. 그걸 발견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별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도 이 새끼를 족쳐야 되는가? 아니 바람을 잡는 법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절대 족치지 마라. 증거 나올 때까지는. 포커페이스 제가 늘 강조하잖아. 줄여서 포페라 그러잖아. 포커페이스 유지한 상태에서 뒤로 증거를 잡으시라. 그걸로 족치라는 얘기죠. 맞아. 아내분들이 망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자기야 이거 왜 그렇지. 깔았어? 시그널 이거 내가 검색해보니까 이거 바람 피는 사람들이 까는 거던데 이거 저절로 없어진다는데 이거 왜 깔았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깔려있네. 뭐지? 검색 몰래 해보고 그렇지. 이 새끼가 시그널로 뭘 하는지 그렇죠. 밤마다 열어서 감시를 하고 그렇죠, 감시. 뭐가 나오면 바로 찍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감시가 안 되면 행동 감시에 들어가고 동선이 불일치하네? 자꾸 요즘에 어딜 자꾸 전화로 밑으로 내려가고 자꾸 뭐 차 빼러 가야 된다고 담배 피러 내려간다고 담배도 안 핀 사람이 그거 통화하고 오는 거거든. 자꾸 주말에 기어나가네. 그러면 근데 공교롭게 그런 앱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게 깔렸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연결고리가 맞는 거야. 이게 바람 난 거야. 그래도 그걸로 하는 거야. 그걸로. 위챗이나 이런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바람은 절대 그 족치거나 추궁해서는 안 된다.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증거가 나와도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치. 예. 섭불리 오픈하면 섭불리 오픈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 옛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뭐 삐삐도 없던 시절에는 집 나가면 어디가 있는지 알 게 뭐야. 상간녀랑 안 끝난 거예요. 뭐 그쵸. 그걸로 족쳐가지고 상간녀 집에 가서 막 머리 동네방네 막 다 보는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채 막 잡고 이년아 저년아 그러고 오면 뭔가 될 것 같지. 그날 저녁에 남편 위로해 주러 가요. 걔. 맞아. 그럼 다시부터 근데 더 치밀해져. 그때는 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통신수단이 모른다니까. 자 참 살기 그렇게 피곤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피곤해. 피곤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혼하자. 아니 이혼하면 더 큰 고통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혼할 때 하더라도 다 이겨놓고 맞습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네. 할 것 다 해보고 하자고.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섣불리 이혼합니까? 그래야 후련하죠. 맞아요. 왜 그냥 섣불리 뭐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덜컥 이혼하면 뭐 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오죠. 이혼은 최후에 합시다. 최후에.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아, 요즘 N번방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착잡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요거를 또 남편 바람이랑 연결을 시키니까는 또 더 착잡해지네. 그렇죠. 더 마음이 무겁고. 무거워도.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남편 관리를 잘하자. 이거 같아요. 그렇죠. 오늘 긴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